어제 검찰의 구형 전 마지막 재판이 진행됐는데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살인을 밝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서 팀장, 첫 번째 증거는 뭐였습니까? 바로 통화 녹음입니다. 통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론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던 그날, 그러니까 전 남편이 숨진 지난 5월 25일에 고유정과 펜션 주인의 통화 음성 파일이 어제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인 이유가 시간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8시 10분에서 9시 50분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검찰의 범행 추정 시간인데요. 네. 이 사이에 고유정이 실제로 펜션 주인과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단순히 통화 기록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 음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고유정은 당시 그 자신의 아이에게 내가 물감놀이를 하고 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고유정이 통화 음성에 남긴 목소리는 너무나 평정심이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그럼 통화 내역을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가 8시 55분, 그러니까 저녁 8시 55분에 이루어진 건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까? 8시, 저녁 8시 55분경이면 이미 전 남편을 살해하고도 남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에 아마 이제 고유정이 무인텔이라고 해서 그 무인 펜션이라고 해서 들어간 이후에 집주인이 이제 아마 고유정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뭐가 바빴는지 모르지만 잠깐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유정이가 그 펜션에 입실했다고 스스로 얘기한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8시 55분이면 들어오고도 한참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정한 데 차도 잘 세웠다 등등 얘기하고 이 고유정이가 이 첫 번째 그 집주인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쩌면 사람을 살해한 이유일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고 애교스러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난 사람의 어떤 그 태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통화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목소리, 바쁜 목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심지어 애교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래서 방청객들이 다들 놀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8시 55분 이렇게 첫 통화를 하고요. 고유정은 서둘러 끊었는데요. 그리고 30분 뒤에 펜션 주인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땐 고유정이 아주 바빴는지 아들이 대신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그래서 아들이 대신 전화를 받아서 펜션 주인이 계속 뭐 엄마나 아빠를 바꿔달라 그러는데요. 이제 아들이 아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삼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게 아빠 좀 바꿔달라 그러는데 왜 삼촌 얘기를 하지? 이러는데 아빠를 삼촌이라고 불렀나 봐요, 아들이. 그런데 아빠가 차를 가지러 간 것 같다고 이제 안 보였나 봐요, 아이 눈에는. 그래서 아들이 아빠는 차 가지러 간 것 같고 엄마는 모기를 쫓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왜 그러는지 이거는 하여튼 아이가 보는 상황에 아빠와 엄마가 눈에 보이진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눈에 엄마는 모기를 쫓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인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엄마와 아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펜션 주인이 통화를 하지 못하자 다시 30분 뒤에 전화를 걸어오잖아요. 이때는 고유정이 받았습니까? 그 마지막 통화 한 건데요. 엄마 1, 2분 후에 통화를 분명히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이제 그 펜션 주인하고 냉방 설비라든가 난방 설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사용법을 설명해 줬는데 그런 다음에 통화하면서 아들한테는 먼저 자고 있어요. 그랬는데 특이한 말은 엄마 청소하고 올게용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올게요. 용이라는 거는 친근하거나 아주 뭐 재밌게 표현하는 건데 아들한테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사체를 훼손할 때라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잠깐 엄마 전화하고 갈게. 사장님 다 됐죠? 하면서 아들을 물어보니까 엄마는 물감놀이 하고 있어. 자, 이 물감놀이라는 것이 아마 아까 말씀대로 사체유기 같긴 한데 저런 식으로 아주 태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로 봐서는 참 고유정 그 피고인에 대한 정신 상태가 상당히 의문스럽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확실한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시 55분, 9시 20분, 9시 50분 통화가 이뤄졌는데 마지막 통화에서도 고유정이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예. 아들이 먼저 받고 예. 엄마가 너무 바빠서 한 1, 2분 뒤에 이제 예. 엄마가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 물감놀이를 하고 있었다. 물감놀이는 네. 뭘까요? 아무래도 사체 훼손 과정에서 손은 씻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옷 부위에는 묻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물감놀이로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요. 2번에 걸쳐서 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세 번째는 구태여 받은 이유는 있을 겁니다. 어떤 그거는 지속해서 안 받으면 주인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군요. 주인이 방문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고유정이가 이 그 무인 펜션을 얻기 전에도 무인 펜션 이 업주하고 이 통화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과 아이와 셋이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그 근처에 상주하고 있는 곳인가요? 하는 걸 확인을 했었어요. 주인 이꼬르 고유정 입장에서는 아주 신경 쓰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전화마저 마지막 전화마저 안 받으면 주인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건 구태여 받은 겁니다. 네. 이렇게 검찰은 통화 내역까지 그 재판정에서 들려주면서 고유정의 계획적인 살인임을 입증하기에 마지막까지 애를 썼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국과수의 혈흔 분석 내용이라면서요. 예, 국가수에서는 고유정은 다이닝룸에서 단 1회 그 흉기로 공격해서 남편을 살해했다고 네. 끝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수에서 혈흔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15회 이상 공격을 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면 국과수에서 15번 이상 공격을 한 근거는 뭐에서 찾았냐면요. 정지 이탈은이라는 겁니다. 정지 이탈은이 뭐냐면 어떤 흉기를 들고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그 혈흔이 묻게 되죠. 네. 그러나 그 이제 공격하던 걸 멈추게 되면 뚝뚝뚝 떨어지겠죠. 낙하혈의 일종인데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낙하혈과 흉기에 묻어가지고 떨어지는 그 낙하혈은 달라요. 그게 다이닝룸에서부터 현관까지 이어지는 상태에서 네. 혈흔의 양이라든지 그 방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적어도 15회 이상 전 남편을 공격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폭행하려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한 차례만 찔렀다. 이러한 고유정의 진술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검찰이 제시한 마지막 증거 있는데요. 바로 고유정의 아들,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뭐라고 진술했다고 합니까? 그 아들 6세죠. 만 네. 5세인데 진술할 때 저녁 식사로 삼촌, 그 친아버지 삼촌으로 부른 거죠. 삼촌과 자신은 카레라이스를 먹었는데 엄마는 이제 고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안 먹었다. 이 말은 카레라이스에 졸피뎀을 탔다고 보거든요. 네. 성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졸피뎀 먹은 거는 결론적으로 그 살해당한 전 남편, 그 다음에 그 아들, 고유정이는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 진술을 채택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실제적으로 네. 6살이면은 진술도 가능하고 또 그리고 저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진술인데 나하고 아빠, 삼촌, 아빠가 먹었고 고유정이는 안 먹었다. 그렇다 한다면 고유정이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졸피뎀을 안 먹였다는 거는 거짓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진술이지만 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거죠. 예, 검사에도 재판부도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가능한 건데 거죠. 네. 결국에 카레를 안 먹은 사람은 전 남편이 아니라 고유정 자신이었군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네. 경찰이 고유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미 어린아이로부터 카레를 만들어서 누구누구 먹었니 하는 거를 경찰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쓰이는 건데 고유정은 시종일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 남편은 밖에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날 자신이 해준 카레를 먹지 않았다. 네. 나하고 아이만 먹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 진술을 듣고 경찰관이 담당 형사가 그 아이를 몰래 해가지고 아이로부터 먹었다는 거를 진술을 받아뒀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쓰인 거고요. 고유정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고요. 그거보다도 네. 또 중요한 것도 있죠. 어떤 거죠? 고유정이 원래는 이 면담 결정, 그 이제 아이하고 만나게 결정이 되는 순간 미리 준비했던 졸피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유정이 홍색 파우치에 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졸피뎀만 단일적으로 처방받은 게 아니고 감기약 여러 개지 않습니까?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그 속에서 이 졸피뎀만 뽑아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홍색 파우치 속에 넣어놨었는데
경찰이 압수하는 과정에서 못했죠. 현 남편이 그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현 남편이 면회 갔을 때 그 남편한테 계속 그거 물어본 거예요. 경찰이 내 홍색 파우치에 있는 거 그거 압수해 갔느냐. 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졸피된 범행 관계에 들통은 났는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그거를 현 남편이 협조 주는 바람에 여기에서도 고유정의가 지금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번번이 지금 고유정이 반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고유정은 법정에서 아들에게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왔죠. 하지만 6살 아들, 엄마 때문에, 엄마의 살인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그 어린 아들이 받은 겁니다. 전 남편의 남동생도 어제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재판에서 아이를 방패막이 삼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법정, 마음 밖을 떠나서 저희 아이의 이름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는 평생 이 사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고 싶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형님은 고유정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2명마저 쓰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의 목숨만 빼앗은 게 아니라 형님의 명예까지 빼앗으려 법정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목숨은 지키지 못했지만 명예만큼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들을 법정에서 고유정의 얼굴을 보고 고유정에게 하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판사가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원래 네. 사실 이제 피해자의 유족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나 다름없는데 피해자들이 이게 그 형사사법 시스템이란 것 자체는 검사하고 그 피고인이 대립되는 거지 유족하고 피고인이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족이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네. 이제 그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고 검사가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고 구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게 법원이니까 이제 그리고 또 피해자의 유족 이 사람들은요 전 남편의 유족인 어머니하고 동생이 나와서 네.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증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판사님한테 얘기를 판사님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하고 검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지 피고인한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대신에 사실 한 공간에 다 있으니까 얘기는 다 듣죠. 피고인도 얘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유족이 2명이나 나와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양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건이 이제 피해자들을 좀 위로해줘야겠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법원이나 검사가 하고 있어서 이례적으로 아마 2명이나 나와서 이제 엄벌에 처해달라, 사형에 처해달라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만큼 피해자들을 조금은 지금 보면 이 시스템에선 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